내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한 관계, 소시오패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시오패스, 사회와 대인관계에 숨겨진 위험. 먼저 우리의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시오패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기업 조직에서의 소시오패스. 김 씨는 한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쳤으며 동료들과 상사를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의 리더십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다른 동료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여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 했으며 감정의 불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 내에서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켰고 결국 여러 동료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의 상사는 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한 후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그를 심리적 평가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 그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권유했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조직 내에서 소시오패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소시오패스는 종종 냉담하게 계산하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소시오패스는 사회병리의 의미를 지닌 심리학적 진단으로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나타낸다. 연구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는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에 결여, 타인에 대한 무관심, 도덕적 불감증을 특징으로 하며 종종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소시오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공감 능력의 부족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뉴런 회로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며 이는 그들이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데 있어 윤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시오패스는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행동을 보여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조작하며 때로는 카리스마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매혹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소시오패스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높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진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소시오패스의 행동은 장기적으로는 그들 자신과 그들이 소속된 집단에 해로울 수 있다.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과 무책임한 결정은 관계의 파괴, 직장에서의 문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 식별법, 그들의 숨겨진 특징을 파악하라. 소시오패스를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정교하고 때로는 매력적인 행동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소시오패스의 몇 가지 주요 특성이 알려져 있다. 첫째, 소시오패스는 높은 수준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사교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사람들을 쉽게 매혹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타인을 쉽게 조종한다. 그러나 이 매력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그들의 대인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소시오패스는 규칙이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넷째,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소시오패스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시오패스와의 상호작용은 종종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시오패스의 언어,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라. 소시오패스는 그들의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투를 통해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를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말투는 나만 믿어, 나는 내 편이야 이다. 소시오패스는 종종 이러한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안심감을 주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포지셔닝하려 하며 이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언이나 도움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말투는 아무도 너를 나처럼 이해 못해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데 사용된다. 소시오패스는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며 이는 결국 상대방이 소시오패스의 조종에 더 쉽게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말투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의존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소시오패스는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 말투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다. 이 말은 소시오패스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로 소시오패스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말투를 꼭 인식하라. 이것은 소시오패스와의 상호작용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전략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고 소시오패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소시오패스, 위기 상황에서 진면목이 드러난다. 소시오패스의 행동 패턴은 일상에서는 종종 숨겨져 있지만 특정 상황을 통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곤 한다. 이들의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순간들을 통해 소시오패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소시오패스는 대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적 냉소성과 조작적 특성이 드러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감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할 때 소시오패스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상황을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시오패스는 감정이입의 부족을 드러낸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반응을 보이기 쉽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시오패스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로 반복적인 거짓말과 사회적 규범의 무시 역시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다. 이런 행동은 특히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네 번째로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태도는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그들의 비협조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인지하는 것은 소시오패스와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시오패스의 표정, 감정을 숨기는 마스크. 소시오패스의 표정이 때때로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종종 계산된 표정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다. 소시오패스의 표정은 흔히 평탄하다라고 묘사된다. 그들은 감정의 깊이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얕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표정은 종종 무감정하거나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심리학에서 감정의 표현 빈곤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소시오패스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에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상황에 따라 매우 설득력 있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정은 대개 계산적이며 진정한 공감이나 연민과는 거리가 멀다. 더 나아가 소시오패스는 때때로 공격성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이들이 분노나 불만을 느낄 때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때로는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표정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동요되었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소시오패스와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표정이 자주 변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조절되는 것을 관찰할 때 그것은 그들이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시오패스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그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라.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성격 장애지만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들의 감정 처리 방식이다. 사이코패스는 대체로 감정이 덜 발달하여 특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그들이 고위험 활동을 즐기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피상적이며 불안정하다. 소시오패스는 또한 불안과 분노를 더 자주 경험하며 이는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과 연결된다. 두 번째 차이점은 그들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 사이코패스는 종종 매우 조직적이고 계산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며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능숙하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경우가 많게 만든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훨씬 더 충동적이며 조직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주 사회적 또는 직업적 문제에 휘말린다. 세 번째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양육 환경도 구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의 특성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불안정하거나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그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하다. 각각의 경우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소시오패스 제압, 효과적 대응 전략의 과학적 검증. 소시오패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다. 이들의 행동은 종종 파괴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연구해왔다. 첫 번째 대처법은 소시오패스의 특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식하여 그들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강력한 경계 설정이다. 소시오패스는 약점을 찾아 이용하려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명확한 경계는 그들의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적 공간, 감정, 재산 등 모든 면에서 적용된다.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소시오패스가 자신의 조종법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대처법은 감정적 거리 유지다.
소시오패스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시오패스와 깊은 감정적 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의 감정적 무관심과 조작성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번째로는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소시오패스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법적 수단 활용이다. 소시오패스의 행동이 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는 종종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 대응은 그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전문적인 도움이다. 소시오패스와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심리학자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는 소시오패스의 행동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이러한 전략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시오패스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조종과 파괴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